다시 한번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개표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개표율 11.3%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52%로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살펴봅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67.1%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입니다. 개표율 9.9%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48.8%로 현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4%로 1위, 김문수 후보가 42.6%로 뒤따릅니다. 한강벨트의 민심도 확인해 봐야겠죠. 45.7% 대 43.8%. 현재 선두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서울 광진입니다. 개표 8.4%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52.2%로 현재 앞서 나갑니다. 49% 대 41.9%.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곳은 서울 중랑입니다. 서울 성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5.3%로 현재 1위입니다. 서울 도봉의 민심 확인해 봅니다. 개표율 42% 진행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50.9%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8.5%로 현재 앞서 나갑니다. 서울 마포의 현재 1위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51.1%. 다음은 서울 양천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24%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53.5%로 1위입니다. 이번엔 서울 구로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1.4%로 현재 1위고요. 이재명 후보가 38.8%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4.7%로 앞서 나갑니다. 이곳은 서울 영등포입니다. 개표율 11.3% 진행됐고요. 55.2%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현재 선두입니다. 서울 동작입니다. 개표 5.8%로 초반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50.7% 득표하며 현재 1위입니다. 지금부터는 강남 3구 민심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61.5%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0.7%. 서울 강남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66.4%로 1위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자치구별 상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송파입니다. 개표율 23.2% 진행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58.9%로 현재 1위입니다. 서울 강동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57.1%로 1위, 이재명 후보가 32%로 2위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바로 서울 보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지역구 서울이잖아요, 그죠? 예, 성북구. 11.8% 개표율인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김문수 후보가 15개, 이재명 후보가 4개를 앞서고 있는데 서울이 전체 25개 구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19개밖에 안 된다는 건 이 하얀색은 아직 개표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김영배 의원님, 네. 관악, 강서, 은평, 강북, 노원, 동대문은 아직 개표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 요런 성북구도 그렇고요. 예. 대체로 저희들이 좀 우세하다고 보통 보는 지역들이 예. 지금 보니까 초반에 본투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개표가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구별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데 봤더니 전체 이제 하얀색인 구가 사실은 좀 민주당이 좀 앞서는 곳들이 주로 관악, 은평, 강북, 노원 이런데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개표율이 11.8%인데 구자령 변호사님 쉽게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어려운데 예. 용산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예. 성북, 도봉이 지금 또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오는 게 사실 총선 때 구도하고는 또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는 아직 개표함이 다 안 열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는 게 마지막 사전에 여론조사 있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깜깜이 기간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제 그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는 또 이제 또 크게 벌어져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열세인 것처럼 나왔지만 예. 또 다시 또 이제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또 그거랑 또 달라가지고 좀 종잡을 수는 없다. 이거는 끝까지 좀 개표 상황을 봐야겠다. 특히나 서울은 예전에 여론조사랑 출구조사랑 지금이랑 너무 너를 뛰니까 끝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요, 여기 이게 흔히 말하는 한강 벨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강이 흐르는데 용산 송동이 파란색이고 지금 그죠? 마포, 영등포, 동작, 서초 이쪽이 광진 여기가 빨간색인 상황이라서 최영도 의원님 서울이 중요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지금 개표율 11.8%였지만 상당히 이번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의 여론이 예. 이 수도권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좀 균형추 같은 역할을 보여줘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말 미세한 표심 변화 같은 게 특히나 이제 사전 투표 이후에 예. 본 투표까지 한 3, 4월간의 그 블랙아웃 시기 동안에 굉장히 큰 민심의 변화를 부를 만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시민 씨의 예. 비하 발언, 학력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적 정책,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아마도 이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였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예. 두 사람이 다 경기지사에서 그 8년 동안 경기지사했던 김문수, 예. 4년 동안 했던 이재명 후보와의 두 사람의 그 경제 성적 비교 이런 것도 상당히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저희가 사실은 아까 출구조사를 보면서 서울이 차이가 너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서 저희가 조금 일단 김문수 후보가 강세 지역일 걸로 예상됐던 데는 강남 3구부터 지금 어떻게 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좀 개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강남의 개표율 8.3%에서 김문수 후보 66.4%, 23.9%. 강남이 66.4%면 보통처럼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봤더니 강남이 윤석열 후보가 67%.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비슷한데 여전히 8.3%고요. 자, 또 다른 강남 3구요. 서초 가보겠습니다. 서초는 개표율 13.6%인데 김문수 후보 57.9%, 이재명 후보 32.2%. 여기도 지난 봤더니 65%였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좀 덜 나오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가. 네, 한번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좀 김문수 후보 강세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 강남 3구부터 가본 겁니다. 자, 마지막 강남 3구 송파 가볼게요. 개표율 24.3%에 김문수 후보 57.8%, 이재명 후보 31.7%. 구자룡 변호사님, 이 정도면 강남 3구는 지난 3년 전 대선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까요? 지금 초반에? 큰 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저번 대선은 완전히 양자 구도였잖아요. 지금은 예. 삼자 구도라는 걸 또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기울어져 예. 있는 구도에서 알겠습니다. 삼자 구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예전 대선 득표율만큼 거의 복원이 되었다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강남 3구에서는 그래도 강세를 보인 거다. 예. 예전 표만큼 얻을 만큼은 다 얻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표는 지금 안 보이고 있으나 예. 어느 만큼은 얻었을 때 김문수 후보의 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예. 후보의 표도 또 고르게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의 표 역시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마 좀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얻을 표는 얻었다. 나머지 이제 동네에서의 이제 표가 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김영배 의원님께 예, 여쭤볼게요. 어디를 가볼 거냐면 용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용산이 왜냐면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56%로 이재명 후보보다 17%포인트 앞서는데 지금 용산이 개표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개표율 35.1%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3.1%. 이제 박빙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용산이 늘 보는 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예.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격차를 내면서 이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거가
개표율이 3분의 1이 넘은 상태면 예. 어느 정도는 지금 표가 골고루 반영된 거 아닌가 예. 고 보이고요. 그렇게 보자면 뭐 용산뿐만 아니라 이제 한강벨트라고 볼 수 있는 성동구, 광진구, 예. 관악구, 동작구 뭐 이런 지역도 예. 대체로 그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조금 나은 상태가 아닐까 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아닌가 그 생각이 돼서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표수가 1483표인 거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박빙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건 지난 대선 때보다는 확연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용산에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본다면. 자, 그러면 서울 마지막 여기 하나만 볼게요. 양 변호사님. 정치 1번지입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개표율 14.3%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66.4%, 김문수 후보가 24.8%.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종로가 이제 계속 그 전통적으로 정치 1번지라는 이제 그런 예.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일종의 이제 민심의 풍향계이기도 하고 이제 청와대가 이제 있는 지역이니까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종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지난 대선보다는 격차가 이제 확실히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개표가 이제 점점 늘어날수록 예. 표차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나 용산 같이 좀 이제 경합이라든가 이제 뭐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지역에서의 그 득표 차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자, 서울은요.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곳 안 가볼 수 없습니다. 바로 경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 31개 구시군 개표율 18.8%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17곳에서 앞서 있고 김문수 후보가 12개 곳에서 앞서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합치면 31가 안 돼요. 하얀색인 경기 시흥과 경기도 양주는 아직 개표가 지금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영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지금 남양주나 예. 수원 예, 그리고 고양 이런 예. 곳은 민주당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지역이고요. 예. 국회의원들도 계속 민주당이 지금 많은 지역 거의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예, 아마 지금 개표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 좀 본투표 위주로 지금 개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조금 더 개표가 되면 뭐 보이겠습니다만 31개 시군 중에 예. 경기도는 아까 뭐 출구조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한 55% 이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득표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조금 있으면 특히 성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은 조금 한뭐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예.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 지역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 후보에게 5%포인트 정도 앞섰던 곳인데 지금 보면 사실 기존에 아직 초반이긴 한 것 같아요. 기존의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경기 북부는 오히려 파란색인 경우가 많고 저 남부 쪽에 이제 빨간색도 보이는데요. 이곳 한번 볼게요. 이곳 지금 사실 경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수원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최영도 의원님 두 사람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어요. 그죠?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고 수원이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봤더니요. 개표율 25.2%인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47.7%, 이재명 후보 40.8%, 14,425표 차로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번에 사실 저 경기도지사 간의 대결입니다. 예. 원래 경기지사가 대선의 무덤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양당의 대선 후보 모두가 경기지사 출신인데 예. 이번에 우리도 잘 몰랐는데 경기지사 8년 동안에 김문수 후보의 그 경기도 예. 경제 성장, 예.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예. 지금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도 사실은 지금 김문수 지사가 개발한 것이고 예. 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 예. 또 판교 테크노밸에 있는 판교 신도시 이게 모두 이제 김문수 지사 때 예. 이루어졌던 대역사였거든요. 반면에 예. 이제 대장동 뭐 우리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기억나는 것이 뭐 대장동, 예. 백현동 이래가지고 토금 비리랑 연루되는 게 많아서 예. 경기도의 표심이 진짜 이번 그 실력을 두 사람의 실력을 예. 검증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 또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지난보다. 예. 맞아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깨알 공세까지 딱 최영도 의원님이 하셨는데 자, 이거 수원 상당히 왜냐면
총선 때 수원은 완전히 민주당이 다 휩쓸었던 곳이거든요. 지난 총선 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 아직 초반이라서 저런 상황이라고 아까 뭐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물론 김문수 후보도 여러 실적을 내셨지만 예. 이재명 지사가 직전 바로 이제 가까이 예.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고 예. 그리고 그냥 도지사만 지낸 게 아니라 예. 대선 후보급 경기도지사를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예.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예. 대망을 준비를 해온 게 시간이 뭐 꽤 길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이제 여러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 뭐 경기도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 조금 지나면 저는 뭐 결과가 저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예. 괜찮게 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봤더니 수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더군요. 윤석열 후보에게. 한 곳만 경기도 더 좀 보겠습니다. 바로 경기 평택입니다. 경기 남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개표율 26.9%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8.5%, 김문수 후보가 42.2%로 이재명 후보가 6%포인트 정도 앞서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경기 평택이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까 평택 뭐 삼성 반도체 단지를 유치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던 바로 그곳인데 이재명 후보가 일단 앞서고 있습니다. 우선 그만큼 이제 평택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공장이라든가 이제 주 대기업 공장이나 주요 산업시설이 있는 곳인데 예. 그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걸 반증하고 있는 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제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을 좀 위기를 타개할 수 있고 예. 누가 더 경제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거에 대한 그런 고려까지 이제 포함된 선택이 지금 이제 개표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하고 경기가 연동이 돼가지고 표심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진보 성향을 가진 젊은 층이 경기권으로 밀려났다라는 예.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표심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고 그 평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성향상의 이제 이런 이제 그 스펙트럼이 나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에서 많이 이기면서 박빙으로 끌고 가는 동력이 됐었는데 예. 지금 경기지사로서의 업적이 비등하고 김문수 지사로서의 업적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선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상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